이제 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제법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경제적 이유로 마음은 아직 한겨울에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상담 오늘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상담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은 주파수 FM 98.3 통해서 더욱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영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제 꽤 따뜻해져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음은 아직 한겨울에 머물러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이 있으시고 마음에 큰 좀 빚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여러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생각이 파산 신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네. 우선 파산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하기 전에 좀 짚어봐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로는 파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분들이 파산을 가장 마지막으로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네,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는 파산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파산이 지금 정답이거나 파산을 미리 고려해봐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산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정확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틀린 내용도 많고 또 주변에 조언을 다른 전문가들, 변호사 말고 다른 전문가들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얻어서 단독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이 틀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 우선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판산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채무의 성격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좀 파산 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어떤 채무가 있고 비즈니스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그 채무가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만 책임이 있는 건지에 대한 서류 등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 카피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SBA 론 중에 하나인 EIDL 이제 컨트랙도 가져가서 보여주고 과연 회사의 책임이 개인한테도 있는지 아니면 개인 책임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최대한 좀 개인적인 상황이 어떤지 굉장히 좀 상세하고 자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나 자료가 없더라도 처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면 이제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있죠. 물어보시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만 전문가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해서 무엇이 옵션인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경제적 상황 또 문제가 어떤 건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좀 잘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파산을 신청하는 시기를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산하는 시기도 각각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고 좀 나중에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바로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기다려야 되는 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어떻게 회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볼 것이냐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를 바로 막 사용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파산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지금 좀 빠르게 당장 파산 신청을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례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 벌겐 카운티, 여기 벌겐 카운티인데요. 벌겐 카운티에서는 이제 금요일마다 강제 경매가 일어납니다. 그 집을 몰기지를 못 냈을 경우에 집을 법원에서 이제 경매하죠. 퍼블릭 억션으로 파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2시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경매가 잡혀 있다. 근데 그 경매를 일단 막고 싶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해서. 네. 그러니까 경매 직전에라도 파산을 하면 그 파산한 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전달을 하면 경매가 중단이 되고요. 법원 판결도 중단이 되고 모든 그 추심 행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컬렉션 액티비티라고 하죠. 파산과 동시에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지 가니시먼도 스탑이 되고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을 프리즈 시켰을 때 그 뱅크 레비라고 하는데 그것도 스탑이 되고 모든 걸 다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파산과 동시에 더 이상 이제 채권자로부터 전화 연락이나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 최종 승인이 되기 전에 우선 신청만 해도 그런 절차들은 우선 그렇습니다. 일시 중단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파산 신청을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좀 회생시킬 의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채권자로부터 이제 컬렉션을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컬렉션이 그냥 단순히 편지나 전화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 판결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월급도 취합할 수가 있고 뱅크 어카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뱅크 어카운트에 돈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차도 끌어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도 경매하는 것도 강제 집행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파산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외에는 다른 이제 옵션, 그 채권자랑 협상을 한다든지 랜로드랑 협상을 해서 좀 시간을 벌어서 혹시 판매를 하거나 또는 뭐 회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이미 주택 차압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좀 빠르게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좀 상황을 보고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두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몰기지를 못 내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연락이 오죠. 그러면서 은행에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내라. 론 마디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몰기지 마디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일단 해보시고요. 은행과 협상에 대해서 이자를 낮추거나 납부하는 기간을 늘린다면 부담이 적죠.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합니다. foreclosure 액션이 법원에 신청이 되고 신청과 동시에 집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고요. 소송이 시작이 되면 답변서를 내고 뭐 여러 가지 법원에 그 트라이얼까지 가는 그 단계들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사이에 그 지방 법원 뭐 뉴저지 같으면 수피리어 코트에서도 미디에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양측이 모여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제3자가 관여된 상태에서 론 마디피케이션을 또 시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면 판결이 납니다. 근데 foreclosure 액션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집을 경매하진 않아요. 경매 날짜를 노티스를 또 주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매하기 직전에 파산을 하면 일단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네. 그래도 이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일시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한 같습니다. 가지는 이제 일단은 경매 과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뭐 컬렉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이전에 벌써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일어난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그 전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마지막 경매 날짜 전날 오신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하실 것들을 안 했거나 잘못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단 지금 힘들면 꼭 파산을 안 하더라도
변호사를 찾아서 물어보면 파산을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만나보시는 것이 좋죠. 네, 우선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파산 신청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장기적으로 또 세세하게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장벽이 좀 큰 것 같아요. 파산이라고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생각했을 때 빚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도저히 이게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갚기가 어려운 뭐 그 정도의 빚 규모가 커야 파산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런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빚의 규모는 이제 크고 작다가 이제 주관적인 얘기라 네.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10,000불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이 적으면 또 어떤 분들은 뭐 2-30만 불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산할 때 빚의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챕터 13 이제 7, 11, 13 이렇게 7장, 11장, 13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그 큰 기업들이 하는 11 이제 11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개인이 하는 챕터 11이 있어요. 그걸 네. 13장이라고 부릅니다. 리올가나이즈 하는 건데 그거는 빚의 한도액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그 한도액을 넘으면 10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11, 13장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파산도 여러 번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네. 횟수 제한은 없지만 이제 기간은 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챕터 7을 신청일로부터 신청일,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8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신청하고 나서 8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다시 있는 챕터 건가요? 7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챕터 7이 성공했을 때 얘기고요. 만약 챕터 7을 지나가다가 디스미스라고 하죠. 취소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뭐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8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다시 네.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있습니다. 여지가 네, 있는 뭐 건가요? 다음 달이라도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챕터 7, 챕터 11, 챕터 13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세 가지고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네. 12장도 있고 15장도 네, 있고. 네. 그러면 좀 다른 그 챕터를 이렇게 이번에 챕터 7, 다음에는 챕터 뭐 13 이렇게 좀 다른 챕터를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기간 제한 없이? 기간은 좀 다릅니다. 네. 챕터 7하고 13 하는 건 4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13하고 7 하는 거는 6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재산이 있으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요.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파산을 했을 때 모든 재산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장점 중에 이제 뉴욕에서는 그 집의 에꼴이라고 하죠. 집값에서 모기지 총 잔액을 뺀 거, 그 순수 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그 자산 가치가 38만 불 정도까지는 지키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있고 모기지가 74만 불이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집을 팔았을 때 36만 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면서 다른 빚은 다 지우고 집을 지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다 처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채무를 다 변제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짚어봤습니다. 파산 신청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세종 송보감.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세종 송보감. 쌩쌩 돌아라 하하. 세종 송보감이잖아.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청소, 혈당 조절, 걱정 끝.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한남체인 금주의 핫세일 배추 박스 14불 99, 무 박스 16불 99, 깐마늘 5파운드 팩에 14불 99, 한국산 친구배 7과 8가 박스 25불 99, 키쿠 후지사가 원트레이 17불 99. 언제나 신선한 제품이 가득한 한남체인. What kind of coffe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nything? 아, 뭐라는 거야?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그래? 그럼 가자. 어딜? KCS 영어 클래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수업을 레벨에 따라 들을 수 있고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있대. 뉴욕시 뉴욕주 정부 지원으로 무료래. 왜 이제 말해줘? 마감되기 전에 빨리 등록해야지. 나 먼저 갈게. 잠깐만 뛰지 마. 넘어져. 전화로 등록 예약할 수 있어. KCS 봄학기 무료 성인 영어 클래스. 자세한 문의 및 등록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718-939-6137.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플러싱 159가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매장에서 3월 30일 오후 1시 파워 FM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공개 방송 당일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이라면 김영석 변호사. 뉴욕 718-939-0700 뉴저지 201-585-070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는 파산 신청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들, 어떤 상황일 때 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뭐 기간의 제한은 없는지, 뭐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파산법 관련 절차를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전문가를 좀 미리미리 찾아가서 나에게 맞는 절차나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보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요, 파산 신청이 아니더라도 이제 빚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뭐 파산, 뭐 채무 삭감,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뭐 그 비슷한 용어긴 합니다만 이제 파산과 그 이제 조정하는 것이 있는 두 가지고요. 네. 뭐 조정을 이제 채무 삭감이라고도 하고 채무 조정, 뭐 부채 탕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파산은 빚을 전부 안 내려고 하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00% 다 지워지는 것을 파산이라고 하고 차이점으로는 이제 파산을 하고 나서 지운 빚은 소득으로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채무삭감이나 채무조정, 부채조정 등은 깎은 금액에 대해서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6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나 뭐 이제 회계사를 찾아가시면 그것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리고 채무삭감이나 부채조정은 일단 100%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탕감해 주는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되고 깎아주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그 후에 또 세금에 대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채무삭감은 기본적으로 그 파산과는 달리 각각의 채권자들과 연락해서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채권자하고는 크레딧 카드 회사랑 합의가 됐지만 B가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파산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다 채권자들한테 가고 일정 기간 안에 반대 신청을 안 하면 무조건 지워집니다. 반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뭐 사기라든지 또는 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빚을 얻어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빚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자동으로 지워지죠. 네. 네. 그러니까 파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채무 삭감, 채무 조정은 전체적인 뭐 채무가 다 이제 변제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파산은 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요. 그 세금을 내는 것조차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럼 세금을 낼 여력도 없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세금도 파산을 통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파산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빚만 없애는 겁니다. 앞으로 파산 이후에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 없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세금도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못 지우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소득세가 아니고 세일스 텍스죠. 세일스 텍스하고 임플로이먼트 텍스.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세금은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인컴 텍스, 소득세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소득세도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는 아니고 발생한 지 이미 3년 이상 더 오래된 빚은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소득세도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는 탕감을 받는 게 안 되는 건가요? 기다려야 되죠. 네, 그것도 3년 이상. 네, 3년 이상입니다. 3년 딱 기다리면 안 되고요. 계산하는 시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파산하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세금 항목은 해당이 안 되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파산 신청을 하면 탕감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십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은 뭐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집도 처분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기지를 내는 동안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자산 가치, 순수 자산 가치가 뉴욕 같은 경우는 36만 불 이상 있어도 6만 불 정도 있어도
집에 계속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만 불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네, 한도가 적군요. 네, 훨씬 적습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 세입자인 경우에는 뭐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없죠. 다만 이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파산을 하면 그 퇴거 소송의 판결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절차를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챕터 11인 경우에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퇴거 명령이 판결이 나면 파산을 해도 스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거 명령이 나기 전에 파산 챕터 11을 하면 모든 것이 스탑되고요. 채권자하고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다가 렌트비를 못 내서 퇴거 소송 판결을 받고 파산하러 오신 분도 있어요. 이미 소송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요. 퇴거 소송 판결이 나면은 파산을 통해서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파산을 할 수 있지만 퇴거 명령이 떨어진 거를 집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의 경우에도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에 파산을 하면 그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또 그 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도 파산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경제적 상황에서 도저히 현재의 상황을 생활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좀 수습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상황이 안 좋다 하시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바로바로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세입자는 파산 신청을 하면 퇴거 소송을 멈출 수도 있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차 같은 경우 차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차를 소유했거나 론을 얻어서 차를 샀거나 아니면 리스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역시 현재 못 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리스카나 이제 차를 소유한 분들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에 자동으로. 그래서 돈을 안 내면서 차를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은 다른 크레딧 카드 빚이나 다른 빚을 지우면서 먼틀리 페이먼트만 잘 하시면 리스카든 차를 소유하셨던 파산 후에도 계속 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값에 비해서 중고차 값에 비해서 론이 굉장히 적은 경우 지금 당장 차를 파면 몇만 불이 나오는 차를 갖고 계시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네, 차에도 지킬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할 때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거의 뭐 가재도구나 가전도구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류나 이런 거 다 지키게 해주고 어느 정도의 현금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차도 일정 금액이 있고요. 그러나 그 금액이 넘어간다면 일부 돈을 내고 사거나 아니면 또는 그 포기하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가치와 한도액을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산은 지킬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만약 이런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현재 신분에 영향이 갑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파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신청할 때 파산 기록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그 신분이 없는 분들도 파산이 가능하고요. 신분에서 묻지 않습니다. 파산할 때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분들도 파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신분에 문제가 없고 영주권 혹은 뭐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뛰어난 면역 기능, 강력한 체질 개선, 항암 기능의 디톡스 효능까지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출시. 투병 중이세요? 면역 기능이 약하세요? 체질 개선에 해독 기능을 원하세요? 이제부턴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은 최고의 후코이단 함량, 최고의 후코이단 순도로 개발된 명품입니다. 이제부터 후코이단도 세종 바이오텍의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최대 함량, 최고 순도, GMP 마크의 코셔 마크까지 이제 후코이단도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더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이보다 더 맛있을 순 없다. 세계 속의 한국 대표 치킨 브랜드 BBQ. BBQ는 고객들을 위해 2023년도 계속해서 맛 좋고 건강한 치킨을 만들겠습니다. 치킨은 BBQ.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신 코비드 백신은 중증 질환, 입원, 코비드의 심각한 영향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보호 능력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2022년 9월 이전 마지막 코비드 백신이나 부스터 접종을 받으셨다면 최신 백신을 접종해야 할 시기입니다. vaccines.gov에서 최신 코비드 백신 접종소를 알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We Can Do This,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문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믿음 가는 자동차 정비, 착한 가격의 타이어 전문 할인 매장 제네시스 오토타운. 코리안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 제네시스 오토타운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동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0가 718-224-6580, 718-224-6580.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플러싱 159가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매장에서 3월 30일 오후 1시 파워 FM 공개방송이 열립니다. 공개방송 당일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이라면 김영석 변호사. 뉴욕 718-939-0700, 뉴저지 201-585-070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파산 신청 관련해서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오신 분들도 혹은 후에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뭐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자산을 지키면서 파산 신청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더 키우기 전에 적합한 시점,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서 빠르게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 영향이 굉장히 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 크레딧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크레딧이 미국 생활에 있어서 뭐 진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미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늘어나서 미니멈만 갖고 계신 분들도 맥스아웃이라고 그러죠. 리밋을 꽉 차게 쓴 분들은 크레딧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또는 이제 카드를 못 갚고 계신 분들은 이미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크레딧이 나빠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파산을 해서 크레딧이 더 나빠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 크레딧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영향을 주지만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있는 수준이 은행 가서 론을 얻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파산을 통해서 빚을 지우고 바로 또 한 1년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크레딧 카드가 나옵니다. 그 크레딧 카드를 잘 사용해서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는 것이 더 빠르지 빚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처리 못하고 계속하면 해결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파산을 하시는 것이 크레딧 회복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뭐 염증이 있거나 병변이 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계속 안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미 내가 좀 크레딧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파산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그 거죠? 예는 제가 가끔 쓰는데요. 비슷한 예를 제가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예를 들어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시술만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이 파산을 안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이미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으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문제를 마치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산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파산은 안 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없고 파산을 안 하면서 몇 년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파산 신청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크레딧 카드가 나오면 크레딧 리밋이 적어요. 뭐 1,000불도 있고 300불도 있고 뭐 3,000불도 있는데 리밋의 30%만 쓰고 매달 갚는 것을 하시면 뭐 2년 뒤에 700점 넘은 분도 봤고요. 3년 뒤에 몰기지 얻어서 집 산 분 제가 봤습니다. 모든 은행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은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차근차근 또 이제 크레딧을 쌓아가면은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뭐 주택이라든가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시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 좀 참고해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특히 이제 5년, 6년 뒤에는 충분히 다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처음에 안 만들어 주면 secured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어요. 돈을 디파짓하고 그 디파짓한 돈 한도 내에서 쓰는 크레딧 카드인데 근데도 크레딧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여러 은행을 알아보시고 차근차근히 회복하시면은 충분히 파산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에서 이제 거래나 그런 운영을 하실 수가 있죠. 분명히 차선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짚어주시는 부분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언제 하느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파산의 경우 이미 컬렉션 에이전시로 이게 넘어갔는데 이때 파산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소송이 이미 진행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늦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다음에 그래도 합의가 안 되거나 돈을 안 내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넘어가서 소송을 하거든요. 소송해서 지면 판결도 납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파산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울 수가 있고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안 하면 그 판결은 최소 20년간 유효합니다. 20년이나요? 네, 그래서 20년간 아까 말씀드린 은행 차압, 월급 차압, 뭐 자동차를 가져가거나 집에 리인이 걸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시는 게 낫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선택을 제대로 안 하고 요보한 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네. 뭐 캐시로 받고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들도 있고 은행 어카운트를 못 만들고 다른 사람 걸 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거를 그 기능을 잃게 되는 상황이면은 얼마나 불편함이 크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병원비 관련해서 좀 병원비 문제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집을 장기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병원비 추가 납부 내역이 있었습니다. 관련 우편물이 계속 집으로 오다가 뭐 그거에 따른 대처가 없으니까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고요. 컬렉션 에이전시로 이제 병원비 추가 납부 아직 안 한 것을 납부하라 이런 메일이 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황인데 이미 크레딧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요. 병원비가 잘 안 나옵니다. 예. 드문 경우에 이제 나오고 일반적으로 안 나오고요. 크레딧 카드 빚에 비해서 병원비는 협상이 굉장히 좀 더 쉽습니다. 네. 크레딧 카드 회사는 30% 40% 깎기가 쉽지 않지만 병원비는 좀 잘 깎아주는 경향이 있고요. 역시 이것도 파산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뭐 병원비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빚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만약에 병원비만 지금 내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뭐 변제하려면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크레딧이라든가 그런 거 영향은 안 주는 상황인가요? 바로 변제를 하면? 크레딧 카드는 정기적으로 크레딧 뷰로라고 해서 보고를 하지만 병원비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보증을 이제 섰다가 결국에는 보증선 분이 채무를 못 갚아서 만들어진 빚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도 파산 신청을 내가 하면은 그 보증자의 연대 보증으로 생긴 빚도 탕감이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파산은 경제적인 책임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책임까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사인을 해서 보증을 섰는데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나한테 올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인을 한 것으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만들어진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다가 내가 안게 된 빚도 파산 신청을 해서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사례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입이 없습니다. 일정 수입이. 또 자산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빚이 생기실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 하니까. 뭐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해서 물론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네, 물론입니다. 파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빚을 못 갚으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못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 없으면은 채권 채무가 있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못 가져가지만 불편하죠. 왜냐하면 은행 어카운트가 프리즈 되니까 은행 어카운트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매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파산하는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은퇴를 하시고 나서 현재 자산은 없지만 뭐 채무가 있으신 분들 파산 신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설명이십니다.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사업을 개업해서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인데 파산 신청을 해서 디스차지 확인을 받으신 후에 9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은행에 론 신청을 하면 이 기록이 있어서 자꾸 이제 거절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기서 디스차지라는 거는 이제 빚이 없어졌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니까 빚이 없어졌고요. 9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크레딧 회복이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크레딧 회복이 되셨다면은 과거에 뱅크럽시한 기록이 파산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론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은행별로 그 평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이미 크레딧이 회복이 됐다면은 좋은 크레딧을 유지했다면은 과거 뱅크럽시 기록을 파산 기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은행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후 3년 뒤에 집을 몰기지를 얻어서 샀다는 얘기는 파산한 기록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몰기지 론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년 6개월 정도 지났으면은 다른 은행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얼만큼 크레딧을 쌓으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파산한 지 뭐 10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록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계속 성실하게 크레딧을 쌓아야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더 크레딧을 성실하게 쌓고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좀 상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실 것 같은데 네. 보셨을 때 이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네. 너무 아쉽다.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은데요.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일단 그 크레딧 카드 빚은 이자율이 19%, 30%까지 막 되기 때문에 그 시중에 어느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니멈 페이만 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요. 네, 그 스테이먼트를 보면 미니멈 페이만 했을 때 미니멈 페이만 하면 19년, 뭐 7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을 많은 부분을 이자를 내고 또 친인척한테 빌려서 그렇게 갚기를 좋은 뜻으로 크레딧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2, 3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애초에 2년 전쯤에 미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으면은 더 빨리 파산을 해서 회복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또 파산만을 안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 뭐 합법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 유혹에 빠지셔가지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가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뭘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뭐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가담해가지고 나중에 형사처벌도 받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듣기에 거짓말같이 좋은 얘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뭐 파산이 다 좋은 것만 있다고 얘기해서 거짓말 같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파산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연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괜찮다 교정하면 된다 그래도 또 올려주겠다 또 다 쓴 크레딧 카드에서 또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광고하는 업체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고 그렇죠. 벼랑 끝에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급하니까 네.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좀 그런 검은 유혹에 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분들 보시면 이 파산 신청을 미루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이 장벽이 커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파산을 한다는 걸 느끼는 그거를 제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경험으로 봐서 보면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응급실 가신 분도 있고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이민 와서 고생한 사업을 접고 파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자괴감이 들고 그러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일을 자기 혼자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코비드 19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거 없어도 비즈니스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으로 파산하시는 분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 네. 렌트가 너무 높다라든지 또는 질병 때문이라든지 또는 실직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안 좋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래서 얼마나 파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십니까?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빚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파산 제도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파산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파산을 하시게 된 분들, 파산이 필요 없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파산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파산이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죠. 네. 그러면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잘 이제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너무 많은데요. 그 보통 이제 파산하러 저한테 전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대요. 전화 자체도 힘들게 결정해서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찾아오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막상 이제 파산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파산 전후 뭐 여러 가지 전후 비교하는 것들 있잖아요. 표정을 보면 다릅니다. 전에 그 알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 심적 부담이 얼굴에 나타나고요. 파산 후에는 너무나 제가 나중에 이제 길에서 만날 때 여쭤보죠. 이제 빚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시죠? 그랬더니 그거 다 지난 일인데 왜 얘기하세요? 하는 정도로 오히려 다 잊어버리시고 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파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희망입니다. 네. 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쉽사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파산을 하면 뭐 다 사람들이 알 것 같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 누구나 다 파산 기록을 막 법원 가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신경 안 씁니다. 그 많은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파산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 전 이렇게 말씀드리죠. 크레딧 카드 및 미니멈 페이먼트 이자 이런 거 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파산하고 나서 그 돈으로 자녀 교육비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하고 그렇죠. 필요한 곳에 예, 30% 이자를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파산 신청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어려운데요. 그 렌트비는 안 줄었거든요. 그 잠시 그 뭐 디퍼라고 해서 좀 늦게 내신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코비드 전과 똑같지 않고 회복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맨하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델리 가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그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파산법의 근본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네. 정말 이 제도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잘 이용만 하신다면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비유해 주신 것처럼 뭐 시술이라든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거를 안고 가느니 좀 빠르게 선택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파산 신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시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신경은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